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에는 대한제분이라는 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기업 분석을 배울 때 약간 교보제 같은 회사입니다. 곰표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이 로고가 잘 뽑혀가지고 나름 사람들한테 익숙한 느낌이 있습니다. 단연간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차가운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옛날 느낌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의 업력은 오래됐어요. 1953년 설립이 되었고 70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공장 증설하고 있고 창고 늘리고 있고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D&B 컴퍼니 및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42%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D&B 컴퍼니가 승계랑 관련이 되어 있는 최정점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지분율이 최근에 이렇게 높아졌지만은 아직 이건영 회장으로 확고하게 이제 넘어가지는 못해가지고 나름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 와중에 최근에 세무조사는 이런 걸로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한데 알아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대한제분은 아래 자회사가 한 10개쯤 있는 회사인데요. 이 자회사 10개 중에서 매출과 손익을 보면은 대한사료, 그리고 대한사이로, 우리와 이런 회사들이 그나마 좀 규모나 수익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구성은 대한제분의 이 소맥분, 밀가루를 파는 것, 대한사료의 각종 동물용 축산사료, 우리와의 반려동물용 사료, 그리고 대한사이로의 하역 및 보관, 본화비의 카페 및 베이커리 등의 식음료 쪽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모체인 대한제분. 이 제분이라는 것은 곡물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것인데 특히나 밀가루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소맥, 위트를 가져다가 밀가루로 만들어서 팔게 되는 여기까지의 비즈니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밀가루는 앞에서 식당, 가정 같은 곳에서 빵이나 면을 만들어서 소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말은 단순하게 했지만은 좀 더 세세하게 보면은 밀가루를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요. 요걸 따와가지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분리한 다음에 자석으로 쇳가루 같은 거 없애주고 말리고 채거르고 이런 식의 공정이 나름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비즈니스고 결과적으로 이걸 끝내면은 대부분의 밀가루와 밀가루 껍데기가 나오죠. 이런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료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료 자회사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밀가루가 많이 팔리는가 보면은 한국이 80년도까지에는 밀가루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쫙 올라왔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여기가 한계점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는 향후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Q 같은 경우에는 잘해봐야 똔똔 혹은 서서히 감소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장 내에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CJ 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그리고 왕년에 문제가 있었던 영남제분, 이름 바꿔서 한탑이죠.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은 제일제당, 대한제분, 동아원이 각각 25%씩 거의 과점 구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대한제분 기준으로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도 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25%다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플레이어 중에 누가 자빠지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전방이 늘지 않고 점유율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Q 같은 경우에는 분석할 때 배제해도 되겠죠. 국내 업체들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소맥을 사오는데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다만 글로벌하게 가격은 다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슈가 있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쪽에서 수확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들의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공급이 줄면은 글로벌하게 차질이 생겨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가격적인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 될 겁니다. 자, 제분 다음은 사료였습니다. 아까 밀가루를 만들면서 이제 껍데기가 나오고 하니까 거기다가 다른 곡물까지 가져와서 섞었으면은 그게 사료가 되겠죠. 대개는 이제 농가용으로 만들 것이고 양계, 양돈, 추구 이쪽이 이제 메인이고 양어, 양견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도 크게 시장의 점유율이 한 10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대한사료 같은 경우도 그대로 여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축산사료 말고 반려동물 사료도 합니다.
이 우리와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대한사료에서 펫푸드 사업을 따로 이제 넘겨받은 회사입니다. 여기가 좀 시간이 지나서 대산앤컴퍼니의 사료 부분을 양수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한 1,000억 정도 넘는 국내 1위의 펫푸드 회사라고 합니다. 14% 점유율의 로얄 캐닌 코리아하고 뭐 비등비등한 수준의 점유율이죠. 여기 있는 거고요. 주요 취급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즈칸, 프로베, 헤일로, 웰츠, A&F 이런 게 있고, 향후에 국내 펫푸드 시장이 조금씩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기대를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곡물을 가져다가 재분하고 또 사료도 만드는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공정 효율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져와서 하역하고 쌓아두겠죠. 대한사이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사이로가 사실 사일로죠. 저장고라는 뜻인데 이거 하다 보니까 생긴 자회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음료 부분 보나비, 아마도 아띠제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베이커리 및 카페가 있습니다. 원래 호텔신라 2부진 것이었는데 이게 11년도쯤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재벌집 딸내미들이 빵집 카페 하면 골목상권 침해한다, 엄청 언론에서 때리니까 2부진이 토해낼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12년도에 대한제분이 요걸 떠갔습니다. 자기들이 밀가루를 팔고 하니까 가져가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겠죠.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업부들을 짚어봤고 이제 수익성을 보겠습니다. 이익 측면에서는 모체인 소맥 이쪽이 매출 한 3천억 정도에 이익이 한 150억에서 많게는 300억까지도 나왔던 적이 있는 사업이고요. 사료 같은 경우에는 매출 4천억 정도에 이익은 한 150억까지도 나왔던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매출 1,000억에 이익 30에서 60억 정도, 하역은 뭐 한 30에서 5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나비 같은 경우에는 인수한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적자만 내다가 잠깐 이렇게 턴어라운드 한 적도 있었는데 다시 큰 폭의 적자 내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시기상으로 코로나 때인 것 같은데 골칫거리고요. 기타 및 뭐 연결 조정 이렇게 다 빼주면은 전체적인 매출액은 한 9천억 정도에 이익이 한 200~3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회사의 단연간의 수익성은 적자는 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은 이게 수익성이 뭐 마진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이게 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 바뀌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하냐, 이걸 볼 때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전체적인 현금 수준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뭘 인수하고 그러면은 이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배당을 주기도 하는데 연 DPS 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배당 수익률은 1.5% 정도, 뭐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자사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사지 않고 재미없죠. 밸류에이션인 뭐 POR 같은 경우에는 10배 미만, 한 8배 정도 되는 것 같고, PER도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사업에 지루한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라고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봅니다. 하지만은 아까 성장하는 어떤 구간이 있었죠. 자, 최근의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많네요. 다 합했을 때 한 2,500억 외에도 짜잘짜잘한 거 다 합해가지고 대략 5천억 정도가 있고요. 차입금은 이제 다 합해서 2,500억 정도니까 빼주면은 여유가 있는 축이죠. 뭐 시총도 한 2,500억 정도 언저리라서 뭐 매번 이 회사가 뭐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겠죠. 18년도에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약간의 이제 자금을 더 확보했고 21년도에 팔아가지고 조금 더 넉넉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로 딱히 뭐 배당을 주던가 자사주를 사지는 않았지만은 18년도에 동물 사료 인수한 것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건기식 업체 헬스 밸런스를 사기도 했습니다. 뭐 이 회사도 수익은 이렇게 나는데요. 이게 잘 인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사는 나름 계속 신사업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인수했던 것들이 영 시원찮기도 해가지고 이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돈을 쌓으면은 계속 어떤 매물이 나왔을 때 인수하는 형태로 갈 것 같은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곰표 로고를 이용해가지고 최근까지 제품 콜라보를 계속 했었죠. 세븐브로이랑 협업했었던 곰표 맥주 히트신 적이 있었는데 로트칠성이 OEM 했었다. 예전에 다뤘던 거고요. 뭐 팝콘이나 맥주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았는데
이런 시리즈들이 늘 그러듯이 이게 1절이 아니라 3절, 4절 좀 정도가 이렇게 지나치게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곰표 밀맥주가 왜 떴냐? 당시에 이게 인싸템이었다. 키워드가 이렇게 올라왔던 게 보이실 텐데요. 역시나 K투자는 재료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실제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뭐 거의 안 나겠지만은 완판 났다 이러니까 텔레그램 돌리고 호들갑을 열심히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좋아져가지고 곰표 상품으로 다른 걸로 이어진다는데 글쎄요, 그냥 저는 한두 개 약간 인기 끌고 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요때죠. 그래서 이렇게 호들갑 떠는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게 잘 팔렸으면 이익에 기여를 했냐? 회사 작년 이익을 보면은 뭐 이렇게 특별히 좋아진 게 없죠. 영 볼 게 없었다. 다만 주가만 이렇게 파도 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적으로 이 회사는 제분 및 사료 회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나 사료를 만드는 공정에서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대란 그리고 이후의 전개 이거를 이제 예상을 해야죠. 과거에도 마침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었죠. 거기서도 힌트를 얻어보고 이번에도 뭐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될 건가 아니면 다를 것인가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놓자는 거죠. 이게 되게 지루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안 보시지만은 이런 구간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분석을 해두면은 비중을 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